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고교물리 2 그 가운데 전류와 자기장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 진동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무선통신, 원격 장치 등을 통해서 많은 전파들이 공중에 떠다니고 있죠. 휴대폰, 텔레비전, 라디오의 각종 가전제품에 쓰이는 리모컨과 무선통신 등의 무선통신에는 각각의 고유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KBS JFM은 수도권에서 89.1MHz라는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MBC FM도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혼신이 되겠죠. 뉴진스의 한 멤버가 사용하는 휴대폰하고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주파수와 출력이 똑같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실제로는 휴대폰의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무선기기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와 무선기기의 출력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훈련하다 보면은요, 무전기를 사용해서 이제 무선 통신이 혼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혼선되는 경우를 보면은 흔히 대개의 경우는 중국어가 강하게 들리곤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부근까지 나온 중국 어선들이 자기 멋대로 이제 출력을 높여서 이제 중국 본토와 통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거 물론 내 생각인데 아마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하는 주파수가 한국에서 사용하는 어떤 부대나 어떤 부대의 통신기기 주파수와 겹치면은 혼신 발생해가지고 군대에서 이제 훈련하면서 무전기로 이게 통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어로 이제 통신하는 거 혼신이 이게 끼어드는 거죠. 국내에서는 주파수와 출력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중국까지는 이제 제대로 관리하기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그 어선들이 이게 제멋대로 막 주파수라든가 주파수 출력을 자기들 편한 대로 막 늘려서 이제 우리들한테 이제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유도 전류가 계속 발생하기 위해서는 자기력 손속이 계속 변해야 합니다. 자기력 손속을 계속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교류 전류를 공급하면은 교류 전류는 어떻게 돼요? 계속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는 교류 전류를 공급함으로 있어 여기 있는 RLC 회로에서 이제 회로에서 자기력 손속이 계속 변하게 해줍니다. 그럼 교류 전류가 뭔지 우리는 이제 상식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가 뭔지는 아시죠? 많이 들어봤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교류 전류란 말을 많이 듣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전기에는 직류전기와 교류전기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전류는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전류를 말하죠. 직류전류와 다르게 교류전류는 1초에 수십 번씩 플러스 전류와 마이너스 전류가 번갈아 흐릅니다. 우리가 시계와 같은 소형 가전제품이나 전자기기에 건전지를 끼울 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잘 살펴서 끼우잖아요. 안 그러면 전류가 통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가전제품에 플러그를 꽂을 때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이렇게 따져가면서 벽에 있는 소켓에 플러그를 꽂지는 않죠.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꽂잖아요. 이게 진류 전류와 교류 전류의 차이점입니다. TV나 라디오,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 뒤를 보면은 220V 60Hz라는 문구를 찾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220V는 전압이고 60Hz는 주파수인데요. 이 60Hz는 1초에 60번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외국에서 구입한 가전제품 중에는 220V 50Hz라고 표시된 게 있는데요. 여기서 50Hz는 1초에 50번 바뀐다는 소리가 되겠죠. 220V의 60Hz인 가전제품을 220V 50Hz 전기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전제품은 대부분 고장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압은 맞는데 이제 주파수가 달라서
우리가 이제 전압이 220V 쓰는 데 가서 110V 가전제품을 꽂으면은 그 가전제품 속이 타잖아요. 회로가 타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교류전류의 주파수가 다르면은 그래도 뭐 회로가 타진 않더라도 가전제품이 고장이 납니다. 뭐 전압이 달랐을 때 이제 그 가전기가 망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경험으로 알고 있는데, 주파수가 달라서 이제 가전기기가 고장난다는 경험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해외로 이제 여행하면서 이런 경험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220V의 50Hz 제품을 우리나라와 같이 220V의 60Hz인 전기에 꽂아서 사용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고장이 납니다. 참고로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관동지방 그리고 미국에서는 교류 전기를 60Hz로 이제 공급하고 있고요. 유럽하고 일본의 관서지방 이런 데서는 교류 전류를 50Hz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압은 똑같이 220V인데 이제 진동수 주파수가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데는 60Hz고 유럽 같은 경우는 50Hz죠. 그런데 요즘 나오는 전자제품, 이제 컴퓨터나 휴대폰 충전기 같은 거는 이제 50Hz, 60Hz 겸용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 데서나 사용해도 별 무리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요즘 테슬라라는 말 많이 듣죠? 이 테슬라가 뭔지도 아실 겁니다. 전기차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테슬라가 아니라 과학자 테슬라입니다. 교류전기는 19세기 웨스팅하우스에서 근무하던 니콜라 테슬라라는 과학자가 대부분 고안을 했어요. 참고로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이제 가정까지 직류전류로 송전할 것인가, 교류전류로 송전할 것인가를 가지고서 논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요. 근데 이제 니콜라 테슬라는 교류로 이제 전기를 송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에 반해서 또 다른 사람은 직류 방식으로 이제 전기를 송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디슨이었습니다. 에디슨은 발전소에서 우리 가정까지 전기를 직류로 이게 송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여기 나와 있는 테슬라는 교류로 이제 송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테슬라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발전소에서 우리 가정까지는 전기가 교류로 오는데, 우리 집에서 이제 가전기기 사용할 때, 그러니까 교류 전리가 가전기기에 들어가면 가전기기 안에서는 이제 직류로 전환돼서 이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코일이 자기장의 수직한 축 주위를 일정한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코일이 회전하면 코일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이 변화하는데요. 자기력 선속이 변화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상호 유도 현상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변하는 유도 기전력이 생깁니다. 이때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이 바로 교류 전압이 되겠죠. 자, 코일이 회전하면서 자기장과 세타만큼 각이 벌어졌다고 하면은요,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은 이 세타가 0일 때 자기력 선속을 파이 제로라고 하고요. 그래서 파이 제로라고 하면은 자기력 선속은 파이 제로 코사인 세타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각속도 오메가는요, 걸린 시간분의 이 움직인 각도 델타 파이로 정의되니까, 파이는 여기서 델타 t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오메가 곱하기 t, 즉 움직인 각도 세타는 오메가 t로 치환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회전각이 세타일 때, 이렇게 회전각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 코일 면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은요, 자기력 선속 파이는 처음에 파이 제로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 대신에 오메가 t를 집어넣으니까 파이는 파이 제로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V는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델타 파이를 여기에 파이 제로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를 대입하면은요, V는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오메가, 파이 제로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코일에 유도되는 교류전압 V는요,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로 정의가 되잖아요. 이것을 다시 고쳐 쓰면은, 즉, 파이 대신에 여기 파이 제로 코사인 오메가 t를 넣으면은, 교류전압 V는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제로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로 우리는 고쳐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적분 개념을 도입해서 이 델타 t를 아주 작게 해요. 이 델타 t의 크기를 한없이 작게 해서 아주 0에 가깝게 하면은 우리는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제로 코사인 오메가 t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는데요. t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어떻게 돼요? 그 값은 오메가 파이 제로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로, 즉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 값을 얻게 됩니다. 근데 오메가 곱하기 파이 제로가 뭐예요? 정의에 의해서 이것은 처음에 처음에 교류전압, 즉 V0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메가 곱하기 파이 제로를 V0로 고쳐 쓰면은요, 교류전압 V는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제로 코사인 오메가 t인데, 델타 t를 한없이 0에 가깝게 한없이 작게 하면은 우리는 이 식을 t에 대한 미분으로 이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오메가 파이 제로 곱하기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근데 오메가 곱하기 파이 제로를 우리는 초기 교류전압의 처음 값 V0로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V0로 고쳤으면은 교류전압 V는 V0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삼각함수에서 사인 값의 최대값이 얼마죠? 1이죠. 그래서 사인 오메가 t가 최대값 1이 되면은 V는 V0가 되겠죠. 근데 V0는 오메가 파이 제로로 이렇게 정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V0 이꼴 오메가 파이 제로를 우리는 최대 기전력이라고 하죠. 자, 이번에는 RLC 직렬 회로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저항이 R인 저항, 자기 인덕턴스가 L인 코일, 전기 용량이 C인 축전기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를 우리는 RLC 직렬 회로라고 합니다. RLC 직렬 회로는 교류 회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은 교류의 진동수와 관계가 적습니다. 우리가 기술 시간에, 물리 시간뿐이 아니라 기술 시간에 아마 저항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저항이 이렇게 생겼다 하면서 저항에 나와 있는 색깔표를 가지고서 이 저항의 크기가, 용량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거 공부했을 텐데요. 이 저항은 교류의 진동수와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한국하고 일본의 관동지방, 미국에서는 교류 전류 주파수를 우리가 앞에서 60Hz라고 했잖아요. 유럽하고 또 일본의 관서지방은 주파수가 50Hz인 교류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파수가 다른데, 주파수가 달라진다고 해서 저항, 라디오나 텔레비전 안에, 또 컴퓨터 안에 이 저항이라는 물체가 주파수가 달라진다고 해서 그 저항의 저항값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소리죠. 하지만 코일은요, 교류의 진동수가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일 같은 경우에는 교류 전류의 진동수에 따라서 그 코일에 해당하는, 거기서 나오는 이제 저항에 해당하는 값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코일에 교류 전기를 흘려줬을 때 교류의 진동수가 크면 커질수록 전류는 잘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와는 반대로요, 축전기는 교류 진동수가 클수록 교류 전류가 잘 흐릅니다. 이것은 이제 코일의 경우에는 유도 리액턴스, 축전기의 경우에는 용량 리액턴스라는 이제 저항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이 정의되는 값이 달라서 그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교류 회로에서는 각 부품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다른 경우가 생기거든요.
RLC 회로에서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항은 교류 전기의 주파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저항만 있는 회로에서 교류 전압을 걸어주면 직류 전압을 걸어줬을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현상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음의 법칙 있죠? V는 IR, 또 I는 R분의 V라는 이 관계식이 직류 전류뿐만 아니라 저항만 있는 교류 전류에서도 이 관계식이 성립을 합니다. 전류와 전압이 같은 시간적 변화를 겪고 있는 거죠. 이때 V는 V0 sin 오메가 t라는 이 값으로 이렇게 사인 함수 값으로 계속 변화를 합니다. 저항이 R이면 저항이 흐르는 전류는 오음의 법칙에 따르면 I는 R분의 V라고 했잖아요. 근데 V 대신에 V0 여기 나와 있듯이 V0 sin 오메가 t를 대입해 주면은요, 전류 I는 I0 곱하기 sin 오메가 t라는 값을 얻습니다. 교류 전기는 시간에 따라 전압 크기가 변화를 하잖아요. V는 V0 sin 오메가 t로 변화를 하고요. V0가 최도일 때, 즉 전류 I는 R분의 V가 최대가 되고 V 최대 값이 되고, 이 값은 I0 값이 됩니다. sin 오메가 t가 최대 값일 때, 즉 1일 때 I는 I0라는 최대 값을 갖잖아요. 그래서 I0 값이 교류 전류의 최대 값이 됩니다. 저항만 있는 회로에 교류 전류를 흘려주면은 전압과 전류가 최대인 순간이 일치할 때가 있거든요. 이 경우를 우리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각속도 오메가는 시간분의 변위에서 시간은 주기로 바꾸고 그다음에 변위는 360도에 해당하는 2파이로 해주면 각속도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라고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해왔죠. 근데 주기는 진동수와 주기는 서로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t분의 1 대신에 진동수 f를 써줘서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로 우리가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용량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용량 리액턴스 오메가 xc는 오메가 분의 c인데, 이 오메가 대신에 2파이 f를 대입해주면은 오메가 c, xc, 즉 용량 리액턴스 xc는 2파이 fc분의 1이라고 우리가 고쳐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f가 커지면은, 즉 진동수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 이 xc 값은 어떻게 될까요? 분모 값이 커지니까 전체 값은 작아지겠죠. 즉 진동수 f가 커지면은 용량 리액턴스 xc의 값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유도 리액턴스에서는 f가 커지면은 그 xl 값이 커진다고 했는데, 용량 리액턴스 xc에서는 반대로 진동수 f가 커지면은 xc 값, 즉 용량 리액턴스 값이 작아집니다. 리액턴스는 일종의 저항에 해당하는 개념이니까 xc, 즉 용량 리액턴스 xc가 작아지면은 오음의 법칙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릴게요. I는 R분의 V라고 그랬죠. 거기서 이 분모값 저항 R 값이 저항 R인 분모값이 작아지게 돼서 전류가 별 저항 없이 잘 흐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교류 회로에서 주파수 F가 커지면은 교류가 잘 흐르게 된다는 거죠. 앞에서 저항은 교류 주파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축전기는 교류 주파수가 커질수록 교류 전류가 잘 흐른다고 했는데, 이것을 수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